거침없이 상승하던 코스피는 일단은 주춤했습니다. 개인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은 역대급 매도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위험 신호가 들려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주춤했다고 보는 건 맞는 거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1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아마 오늘 같은 날은 뭐 주식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도 있지만 우리가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옵션, 예. 선물 옵션에 따라서 많은 좀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만 보면 개인이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또 8천억 정도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는 있는데 지수는 지금 상당히 멈춰 있는. 근데 오늘 이런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한 3시 이후에 예. 장 마감 20분 전에 실은 진짜 방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늘은 좀 계속 지금 보합으로 멈춰 있는데 예. 한번 긴장하면서 막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고 아마 단기 방향성은 내일부터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오늘은 약간은 특수하다고 네. 쳐도요. 이 최근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개인과 기관의 어떤 일대 힘겨루기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범으로 따지면 개인 대 외국인 기관 예, 이게 이제 예. 완전히 이 현물에선 엇갈리고 있는데요. 연초 들어 개인 투자자가 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오늘까지 포함하면 넘게 됩니다. 예.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죠. 물론 작년 같은 경우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뭐 63조, 64조를 샀다고 하지만 그 전 2019년까지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10조 원을 산 경우가 한 1년밖에, 예. 2018년 한 해밖에 없었거든요. 주식 역사상. 근데 지금 그 1월 채 지금 한 달도 가기 전에 10조 원을 사들였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개인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받치고 3,100, 장중에 3,200도 갔습니다만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이 너무나 이 현물을 대놓고 팔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기관과 예, 외국인이요. 예. 이 방향성 잡기가 아직까지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불안한 거는요. 네. 지금까지 개인이 작년에 어떤 진짜 눈부시게 그 전과를 거둬왔고, 성과를 거뒀죠. 예, 성과를 거둬왔고. 네. 그래서 그야 뭐 반길이 당연히 반길일인데 네. 문제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판단과 개인의 판단이 너무 상반된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그냥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시각에 의하면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정보가 많고 좀 어떤 판단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너무 어떤 정면 부딪히는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수급으로만 본다면 그런 느낌을 받지만 예. 뭐 외국인 투자자들 또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쪽이 있고 예.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뷰를 예. 방향을 전달하는 곳이 있는데 뭐 외국계 증권사라든가 국내 증권사 모두 시장을 바라보는 특히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예. 거죠. 예. 증권사에서는 전망이 밝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팔고 있는 왜 이런 그런 모습들이 건가요, 그거는?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예. 어떤 판단이 있는 겁니다. 예. 매매를 할 때는 예. 가령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78,000원, 79,000원이 뭐 최고치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외국계 투자자를 비롯한 큰 손들은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뭐 더 가든 어떤 안 일정 가든 기준에 있으면 그 네. 기준에 따라 팔아버린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이 수급만을 보고 외국인 뭐 기관은 이제 떠날 거야 예.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그것도 굉장히 아직 하기는 섣부르단 말씀. 예. 섣부르죠. 네. 근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불안감, 우리의 그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어떤 주식, 근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말입니다. 네. 그러지 않길 바랬지만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 너도 나도 이제 그 포모라 그러나요?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에서 막 뛰어들 때 네.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식이 꺼져내리고 했던 게 과거 경험 아닌가요?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오래 했던 뭐 10년, 20년 예. 이상의 경력가셨던 분들은 제가 쭉 자료들을 좀 보면 이제 코스피가 2,000을 넘어설 때부터 왜냐면 그 코로나 터지고 거의 장중에 1,430부까지 예. 갔다가 이제 급반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2,000대부터 신중하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주가는 3,100이 예. 됐으니 뭐 그분들은 다 퇴출되고 막 2,500, 2,600대 했던 분들은 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경고의 목소리를 할 분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고 예. 틀린 건 맞잖아요. 예. 네, 하고 그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과 확인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오르네. 그러니까. 좀 이런 어떤 네. 만성에 젖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앵커가 지적을 했다시피 과거의 큼직큼직한 폭등장 그리고 이어왔던 폭락장에서 보면 꼭 마지막에 나왔던 국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순간적으로 몰렸고 예. 그 틈을 타서 큰 손들이 주식을 던지고 팔았던 사례는 이제 분명히 많았어요. 그렇죠. 거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연 지금이 그 시기인가? 예, 왜냐면 그때 그런 경고를 2000대부터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지금 얼마나 과하냐면 이제 뭐 주식 활동 뭐 지수 뭐 이런 게 하는데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10명 중 지금 6명, 7명은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겠고요. 연초 들어서 시중 주요 증권사들의 신규 계좌 개설수가 하루에 10만입니다. 예.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예, 그러니까 3, 4일 만에 지금 40만 계좌가 늘어나고 예. 있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과매수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죠. 뭐 다들 어떤 그 금쪽 같은 돈이니까 조심들 하시겠지만 네. 이게 주식이 이렇게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좀 분위기 이상하면 빠지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텐데 그때 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손해 안 보고 빠지기가. 네, 예. 근데 그것도 있고 예.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해서 뭐 이런 은행에 있는 돈 빼고 이제 주식만으로 순수하게 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제가 68조, 69조로 확인했다가 지금 70조 원이 예. 또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에 하나 조정이 오더라도 이 돈들이 또 들어와서 받쳐주고 올릴 것이니까 뭐 쿠션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뭐 낙관 아닌 낙관을 예.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고 앞으로 시중에 어떻게 이 시장 방향이 흘러갈지도 모르고 뭐 큰 틀에서 정말 그런 대기한다고 해서 자금이- 반드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죠? 지금 예. 같은 열기로는 아하, 예. 살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이죠. 조금만이라도 조정이 나오면. 떨어지면. 그러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조정은 없었습니다. 하고 예. 조정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격이 확 떨어지는 조정이 있고 한 1, 2개월간 옆으로 그냥 계속 기는 이제 이런 예. 기간 조정이라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과열, 과매수는 사실인 거고요. 재미난 부분은 이것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만의 모습은 아니고 예. 뭐 미국이라든가 기타 뭐 일본, 중국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그게 이제 코로나19랑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대미문의 일을 어떤 못하고 그 활동을 못하니까.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일반론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게 바로 그 말씀하신 네. 코로나라는 어떤 인류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네. 예측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일 못한 개인들이 다 주식으로 예. 왔기 때문에 그런 뭐 법을 거품을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긍정 농자들의 예. 이제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 어쨌거나 계속 나오는 목소리는 조심해야 된다. 예, 위험 관리에 그러니까 대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비관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어떤 경고, 예. 그 경고에 대해서 또 개인 지금까지 많은 승리를 해온 개인 투자자들은 그 인디안 기우제 아니냐. 당신 그 무너진다 하면 언젠가 무너지겠지만 언제까지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조심하라고 계속 그러면 당신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들자면 바로 부동산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2017년, 18년, 19년, 20년에도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안 사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거의 임계점을 벗어나게 튀어오르니까 예. 주식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 역시 나만 소외되지 않을까 예, 하는 그만큼의 불안감. 무서운 유동성이기 예. 때문에 이제는 안 속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또 일종의 현재 개인 투자자, 이 동학개미들에게 이제 신념의 투자, 예. 신념 같은 것들을 또 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각자 조심들 하셔가지고 리스크 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예. 네.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네. 볼까요? 주택담보대출이요. 네. 이게 자기 주택을 맡겨놓고 주택연금. 예, 네, 예, 네, 예. 네. 받는 거죠. 네. 근데 집이 오르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바람직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소유권은 주택담보대출이 나한테 아니-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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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한테 있고 내가 목돈을 받는 건데요. 예. 이제 주택연금은 이제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예. 금융공사에 주고 그 대가로 연금을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좀 이슈 또 논란이 된 것이 집값이 뭐 몇 년 만에 너무 많이 오르게 되니까
그 옆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받는 주택연금이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 겁니다. 실제 어떤 사례냐면 나중에 들어온 분보다 말씀이시죠? 집이 그렇죠. 오른 다음에 들어온 분보다. 예,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이제 시가로 한 시세 6억 정도였다고 치면 뭐 만기 이런 것 따라 다르지만은 이 정도를 맡기면 그 소유권을 주게 되면 주택연금으로 월 124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시세 6억이 못 오른데도 9억, 10억, 뭐 많이 오른 데는 뭐 2배 가까이 오른 적도 예.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이제 9억으로 올랐다. 네. 그러면 월 18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이 집 밖에서 주택연금 받은 분들이 이 집값은 올랐죠. 그런데 옆에 새로 신규 가입자를 보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연금 차이가 오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많이 일어나냐? 해지입니다. 예. 아예 주택연금을 해지를 하고 해지율이 30% 이상 올랐거든요. 아예 뭐 집을 새로 매도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 해지를 할 때는 자기가 기존에 받았던 연금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플러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자 형식의 아. 그런 것들을 몰아서 이제 내야 되고 갚아야 되고요. 예. 또 하나 한번 해지한 다음에는 다시 재가입할 때는 약 3년간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리스크냐? 그 3년간 두 가지 위험이 있죠. 첫 번째 위험은 뭐냐면 3년 이제 재가입 못 하죠. 예. 근데 주택연금은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좋죠. 왜냐면 예. 연금 상품으로 예. 집 한 채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데 집값이 올라 버려 가지고 공시가 9억. 뭐 이건 해당되는 분 많지는 않겠지만은 로 더 넘어서 버리게 되면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가입이 거고요. 안 된다. 두 번째는 급락의 위험도 있는 겁니다. 3년 내에. 예.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면서 예. 많이들 해지를 하시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지금 막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안타까운 분들은 그걸 갚아야 됐을 때 그 비용, 예. 그 집값 상승분 또 그럼 정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주택연금을 취소하고 나서 해지하고 나서 뭐 집을 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연금이 필요하냐? 이런 대안은 분명히 생각하시고 또 그 말씀까지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요. 네. 근데 집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에 그럼 그냥 있는 분들은 손해 보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손해는 없나요? 그 일종의 연금을 덜 받는다는 상대적 손해가 있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가 받는다든가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예. 있는 거죠. 앞으로 집값이 뭐 계속 오른다라는 가정 하에는 예. 자기가 월 지금 받는 것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런 억울한 부분들을 부분인데, 손해로 이제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주택연금을 이제 해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르더라도 네. 그게 나중에 자녀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막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예. 기대 수명도 들어서서 집 가액보다 연금액이 넘어섰다. 예. 그럴 경우에는 환불할 필요가 없어요. 예.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점인데 예를 들어 일찍- 덜 받았다. 예. 집값 때문에 덜 예.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정산을 해서 배우자 그렇겠죠? 하고 자녀들에게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배우자 같은 경우가 또 바뀐 게 뭐냐면 당초에는 이제 자녀들의 허락을 득해서 이 소위 말하는 집주인 배우자였었죠. 예. 이걸 뭐 계승하냐 마냐인데 이제는 자녀들 동의 없이 바로 또 승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은 현재 한 70대 정도, 65세 이상 이 세대에게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왜냐면 그 세대는 연금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이제 점점 확장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서 이게 뭐 해지 이슈가 좀 나와서 약간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네. 이 주택연금이라는 걸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집값 대비 앞으로 이 집값이 매해 얼마나 오를까라는 상승률, 예. 그다음에 금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기대 수명을 바꿔서 그 계산을 해서 그걸 현가로 현재 가격으로 딱 연금액으로 해서 이제 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과거에 가입한 분은 계속해서 그 두 개의 차액을 꼭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그런데 같아요. 과거에 가입한 분들은 이제 같은 동일 집이라고 가상을 하고요. 네. 과거에 가입한 분들은 지금 받는 연금이 적을 것이고 네. 지금 늦게 가입한 분들은 지금 받는 연금이 지금 집값이 상당히 올랐으니까 높겠죠. 높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 그 두 분이 동일한 시점에 돌아가신다고 그 연금을 다 쓰기 전에요. 네. 돌아가신다고 하면 넘어가는 부인이나 자식에게 넘어가는 돈은 과거에 가입한 분이 많은 거죠. 그게 훨씬. 그건 뭐 그때그때 따라 다른 거죠. 예. 왜 얼마나 받았느냐 또 총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 그건 거겠죠. 또 딱 그게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